코인 투자로 2천억을 번 원유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차트와 거래량만 본다. 저도 개인적으로 코인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차트와 거래량인데요. 그만큼 거래량은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거래량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혼자서도 거래량을 매매에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래량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그럼 반대로 뭐는 속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속인다라는 건 누가 누구를 속인다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이 문장에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을 복원해서 풀 문장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력은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생기실 겁니다. 어라, 코인 시장이 정말 망할 것처럼 가격이 내려가서 팔아버렸는데 어느새 반등해서 전고점을 뚫어버리네? 또는 어라, 비트코인이 1억 간다고 해서 오르는 중에 샀는데 결국 못 가고 대하락장이 와버렸네? 우리는 왜 가격의 움직임에 속아 싼 가격에 팔고 비싼 가격에 사게 될까요? 자, 이 가격의 움직임은 세력이 만듭니다. 세력은 돈이 너무 많아서 코인의 가격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을 말하죠. 세력이 사면 가격이 오르고 세력이 팔면 가격이 내립니다. 그래서 세력은 실제로는 궁극적으로 가격을 더 올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기적으로 가격을 확 내려서 개인 투자자들을 겁에 질려 낮은 가격에 팔게 하거나 오랫동안 가격을 횡보시켜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 팔고 나가게 하면서 자신들은 코인을 싸게 매수합니다. 반대로 세력은 실제로는 가격을 내리고 싶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일부러 가격을 올려서 개인 투자자들이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유도한 다음 자신들의 코인을 매도해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세력은 가격의 움직임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격만 보면 세력에게 속기 쉬운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세력의 진짜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이렇게 차트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시되는데요. 그 위에 있는 캔들과 같은 색으로 표현되며 해당 캔들이 가리키는 시간 동안 거래되는 코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 즉 매수 또는 매도가 발생할 때 자동으로 인식되죠. 제가 아까 세력은 가격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으로 코인을 매수하거나 매도한다고 했죠. 다시 말해 세력이 사거나 팔면 그만큼 거래량이 크게 인식되는 것이죠. 따라서 비정상적으로 큰 거래량이 나오면 세력이 매수 또는 매도한 흔적으로 보고 세력이 가격을 위아래 중 어느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지 의도를 추측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서 예를 들어 볼게요. 가격 차트를 보면 가격은 내리는 척 올랐고 올리는 척 결국 내렸죠. 우리가 이 가격 차트만 봐서는 가격이 앞으로 내릴지 올릴지 알 수가 없기에 세력에게 낮은 가격에 팔고 비싼 가격에 사주면서 당하기 쉽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에 거래량 지표를 추가해 볼게요. 차트를 4개 구간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상승을 의미하는 양봉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날 한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큰 금액을 매수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큰 자금을 가진 세력이 이때 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 구간에 접어들자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요. 가격만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그러나 거래량을 보면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것처럼 매도 거래량은 앞선 매수 거래량들에 비해 거의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큰 매수 거래량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직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고 따라서 추가 상승을 위한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가격을 움직이는 세력이 아직 매도한 흔적이 없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 구간에 들어가며 가격은 반등하여 전고점을 갱신합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말이죠. 세력은 결국 가격을 더 올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구간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구간에서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가격만 봤다면 초심자인 개인 투자자들은 이전 하락과 상승을 생각하고 에이 다시 오르겠지 하며 매수를 하거나 매수했던 것들을 매도하지 않고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량을 보세요. 앞선 상승 시의 거래량을 상회할 정도의 매도량이 나오면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력들은 이 시점에 고점에서 물량을 매도하고 시장에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격은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가 하락을 했겠죠. 눈치 빠른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인에 주의를 기울이며 분할 매도를 할 수 있었겠지만 거래량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그저 존버를 하다가 추가 하락에 못 버티고 저점 매도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보면 캔들 차트만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세력의 의도를 훨씬 더 가능성 높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력은 가격의 움직임은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래량을 반드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거래량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지지선, 저항선의 개념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지선, 저항선을 모르시는 분은 링크의 영상에서 먼저 보고 오세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올해 9월에서 10월에 있었던 실제 비트코인 가격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격의 밑 변곡점들을 이어 주황색의 대각 지지선이 형성되었죠. 그런데 가격은 주황색 원 표시한 부분과 같이 이 지지선을 뚫고 하락합니다. 이때 아래쪽에 형광 표시한 거래량을 보세요. 그 이전의 거래량을 훨씬 초과하는 막대한 거래량이 터지며 하락했죠. 이러한 큰 거래량을 통해서 해당 하락은 세력이 만든 것이며 금방 다시 지지선 위로 올라올 페이크 하락이 아니라 그림에서 파란색 원으로 표시한 것처럼 뚫린 지지선을 리테스트한 이후 빨간색 화살표처럼 재차 추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거래량을 이용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고 가격의 향후 움직임을 예상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추세선과 결합해서 차트를 해석하는 꿀팁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표를 하나만 사용해야 한다면 거래량을 선택하겠다 라고 대답할 만큼 거래량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거래량을 활용해서 세력의 의도와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 지표로 삼으시길 응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매수 타이밍을 훨씬 더 정교화시켜주는 수단인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고 기다리세요.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